안녕하세요. 딜러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태풍 이제 영향권인데요. 태풍이 계속 이제 오고 있습니다. 우리 바비부터 시작해가지고 9호 마이삭, 10호 하이신, 그 다음에 11호 노을인가요? 또 그것도 또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태풍이 많이 이제 불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식 금융시장에도 이제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이제 감도 주렁주렁 달리고 배도 이제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아름답게 열리는데 이제 태풍이 한번 잘못 불면은 다 또 떨어질 낙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태풍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금융자산 태풍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달러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유로 지금 최근에 이제 유로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가는 지금 나스닥이 기술주가 이제 빠지면서 월가는 조금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월스트리트는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 이제 테슬라 중심, 애플 중심으로 기술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나스닥 다우가 빠졌습니다. 미국제 수익률은 대규모 입찰 앞두고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 올랐습니다. 국제 수익이 올라가면은 이제 달러 지수 올라가고 달러엔 올랐고 유로가 이제 빠졌습니다. 유로는 최근에 유로 강세에 대한 어떤 외환 당국들, 유로 중앙은행의 외환 당국자들이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시장 원달러 1187원 88원 부근에 거래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189원 정도 됐거든요. 그에 비해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장중에 1191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1191원 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또 빠졌으면 장중에 많이 빠졌다 회복했습니다. 기술주 테슬라하고 애플이 빠지면서 장중에 많이 빠졌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조정이 있었고 나스닥은 또 많이 빠졌습니다. 자, 가장 큰 시장의 어떤 관심사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최근 몇 달간 핵심 기술주의 콜옵션 수십억 달러 매수를 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술주 강세가 랠리를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스닥이 많이 한 5% 이상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 고용지수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8.4%로 일단 10.2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일자리 수는 132만 개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대비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계속 100만 단위로 증가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일 때는 한 20만 개 일자리 증가가 정상적입니다. 아직까지도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일단 고용지표 괜찮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우도 반등하고 나스닥도 조금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규 부양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있는데 신규 부양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리 커틀러 백악관 국가정책경제위원장은 양호한 고용 등을 이유로 추가 부양책 도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백신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중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이제 CNN 방송을 보니까 아니다 트럼프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1월 이제 대선 앞에 전에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 주간 단위 0.5% 상승을 했습니다. 8월 실업률은 88.4% 나왔고요. 달러 지수도 계속 지금 달러 지수 빠진다는 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92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93 정도에서는 아직까지 저항선이 강해 보입니다.
달러 위안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83까지 이제 떨어졌고 6.80 부근에서 계속 이제 지지를 받는 모양인데, 그래도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가 남달리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 국내 수요 투자자들은 계속 이제 위안화를 사는 모양이에요. 따라서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 쪽에 계속 전망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코스피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2%, 장 초반에는 2% 떨어져 출발하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고 나오고, 이제 개인들 순매수가 1조 이상 대거 유입되면서 조금 하락폭 낙폭을 막 줄였습니다. 1%로 대단합니다. 자, 이제 개인들이 지금 그동안 많이 사가지고 이만 끌어올렸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실현하고 새로운 이제 개인들이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레벨에서 이 구간에서 산 개인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한 10% 정도 한 조금 더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면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달러도 지금 계속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89, 90 갔다가 90에서는 지금 계속 막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일단 90 뚫으면은 뭐 1196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90 안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8월달 외국인들이 채권의 순투자가 1조 원이고요. 주식에는 1조 원 팔았습니다. 예. 따라서 원달러 계속 조금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1180원 후반에서 행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로입니다. 유로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유로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 정책 이사죠. 지금 유로가 쭉 올라가고 있는 데에서 뭐 우려할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유로가 더 올라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뭐 10%더 한 1.3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무역을 가중치한 어떤 환율을 환산하면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무역을 가중한 환산한 그 환율은 코로나 이후 한 5%밖에 안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 올라갈 수 가면은 뭐 한 1.3%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유로 강세로 인해서 유로존이 이제 수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일 날 미팅 있잖아. 유로 정책 회의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정책을 펴기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 유로 강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유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 흐름은 아직까지 강세 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유로 원도 이제 조금씩 밀리다가 1400m는 잘 안 빠져요. 1400m로는 예, 7월 8월달 이후 잘 안 빠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로가 빠질 경우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10일날 유럽 중앙은행 정책 회의를 보고 유로 원을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금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지수가 올라갔고 증시 하락 등으로 뭐 금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보겠습니다. 뭐 별다른 거 이번 주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 지금 계속 시장의 이슈는 이제 코로나 백신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특히 이제 테슬라가 하락 조정을 받을 것인가 요 관심, 기술주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인가 요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지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물가지수가 올라갈 것인가, 이제 미중 긴장 관계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큰 이슈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금 불안합니다. 따라서 그 불안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우리 원달러도 조금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뭐 별다른 큰 이슈는 없고 뭐 고용 지표 있습니다. 주간 실업 청구자 수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요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국제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